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봄에 이 무대에 섰었기 때문에 나 안 떨려 이랬는데 엄청 떨리네요.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이고요. 뭔가 한 분 한 분 기대를 하고 오신 것들이 다양할 텐데 그 니즈에 맞춰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것에 저희가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재미있게 놀아보겠습니다. 맞아요. 너무 많은 기대보단 같이 즐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원장님은 어떤 걸 하시죠? 주제가 굉장히 거창하죠. 두상과 얼굴형을 보완하는 페이스 프레이밍 커트. 난 쓸데없고요. 그냥 베이직에 집중한 첫 번째는 레이어 커트를 해볼 거고 2부에서는 굉장히 좀 짧은 머리를 해볼 텐데 저희가 어떤 스타일을 볼 때 스타일 이전에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진 않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PPT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잠깐 짧게 이론을 보고 모델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기본 상식이 있어야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사진 많이 찍어 가시고 가셔서 토론도 하시고 이 시간이 더 확장될 수 있는 시간으로 연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좀 많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머리가 잘한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스스로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진짜 잘하는 건 내 기술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그 나를 만난 사람한테 어울리는 걸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어울린다라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주관적인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거치면 좋을까 보시면은 띵킹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는 사람을 해주는 거니까 누구한테 그래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근데 이 어떻게에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을 해요. 인스타 봐도 이거 어떻게 했지? 저거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했을까? 이게 어떻게라는 방법에 굉장히 매몰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언제 그리고 디스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디스커넥션을 넣었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되고요. 이유라는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어떤 것을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면 아트는 사기라고 백남준 씨가 말을 했는데 그 사기를 칠 때도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한테든 아니면 우리가 또 누군가한테 정보를 전달할 때든 왜 이걸 했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왜라는 것은 자꾸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과 상담을 했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또 우리는 또 어떤 테크닉으로 자르지? 이걸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지 그 사람의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들어보는 것 물론 처음 오신 고객님한테 우리가 보자마자 뭐 하세요 하고 호구조사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경청을 통한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의 손질 패턴이라던가 이런 걸 알아야 저희가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퍼스널리티 이거는 굉장히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긴 한데 그 사람의 특별한 성향 같은 것도 알면 좋고요. 사실 깊이 하려면 제가 4시간 쓰라면 4시간 떠들 수 있는 사람이라서 정말 안타깝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그 다음이 이제 얼굴의 형태 어떤 두상의 형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얼굴은 다 중요해요 물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얼굴형을 볼 때 넓이 그러니까 결국 광대뼈, 칙본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 라인이죠. 턱뼈 라인. 그리고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옆에서 보면 극명하게 턱선이 차이가 나는 거, 돌출된 거 차이 나는 거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따 쇼컷을 하겠지만 지금 미리 팁을 드리자면 쇼컷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거울을 돌려서 옆에 비춰지는 그 사람의 프로필, 옆모습을 봤을 때 다 예쁜 앞에서는 진짜 예뻤는데 옆으로 돌렸더니 입이 돌출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잘 봐야 우리가 예쁜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옆모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 그리고 많아요. 뭐 얼굴 특징, 눈썹의 모양이라던가 뭐 코의 모양, 이 모양들이 있을 거예요. 개별적인. 그리고 이제 텍스처, 모발의 질감인 거죠. 그리고 모발의 양감.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짧은 머리 같은 경우, 특히 남성 커트 어때요? 모류의 영향 어떤가요?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모류의 영향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긴 머리 할 때는 그래도 덜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크라운에서의 패턴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숏컷만큼 영향을 덜 받는다면 덜 받겠죠. 그래서 모류까지 파악을 해봅니다. 긴가요, 혹시? 네, 네. 자, 슈터블 쉐입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그리고 나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자를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게 무엇일까? 이거 정말 고급 정보거든요. 기본이지만 고급 정보. 자, 왜냐하면 라운드 스타일이 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건축가가 한 말인데 그 폼 팔로우즈 펑션이라고 형태에는 기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재영 원장님이 스퀘어, 남자 머리는 뭐 스퀘어 이런 얘기 할 때 그 스퀘어의 기능을 생각해서 그럼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그런 뭐 여성에서도 라운드 스퀘어 트라이앵글을 쓸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각이 있어요, 턱이. 저는 이 각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그래도 얼굴의 폭이 좀 좁아 보이길 바라기 때문에 아주 약간은 앞쪽으로 좀 길어지는 살짝 트라이앵글 혹은 스퀘어를 좋아해요. 왜? 얼굴의 폭을 좁아 보이게 하고 뭔가 밸런스를 조금 도시적으로 보이게 하고요.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태에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왜냐하면 고객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가 이미 형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테크닉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작업한 것들인데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것, 길이를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무게감을 쌓아주는 것 그리고 무게감을 제거를 해서 그 뼈 구조의 어떤 돌출된 부분을 늘리거나 혹은 굉장히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죠. 테크닉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어를 했는데 왜 이 레이어 썼지? 라고 하면은 이유가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할 스타일 이제 모델을 이제 모시고 제가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저희가 살롱에서 가장 많이 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중간 길이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짧은 머리 해도 됩니다. 먼저 선명한 라인을 좀 남기면서 부분적인 레이어를 줄 거고요. 이제 모델을 모시면서 제가 오늘 할 스타일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하는 지금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커트를 접근하는 방식에서 여성 커트를 풀어내는 방식과 남성 커트를 풀어내는 방식의 차이를 그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차이점이면서도 또 공통점이 그쵸. 있을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머리를 자르는 건 똑같은 거니까. 네, 그래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베이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디스커넥션을 넣는 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스타일은 자, 이렇게 오. 머리가 길이는 어느 정도 어디에 길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좀 선이 엣지가 끝에가 살아 근데 있으면서 이 사진 얼굴 보면 주변은 굉장히 가볍게. 굉장히 질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숱 이렇게 많이 치고 슬라이싱 많이 해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스타일 같은. 슬라이싱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양인의 모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일단 포인팅 커트는 아주 거의 하지 않아요. 거의 99.9% 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인팅 커트는 안 하고요. 필요하면 슬라이싱은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모두 다 오늘 사용할 테크닉, 레이어와 리버스 레이어 테크닉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의 차이가 있을 뿐 요즘 보면 무게감이 좀 있으면서도 이렇게 머리카락이 얼굴 옆에서 움직임을 좀 주고 볼륨감을 줄 수 있는 테크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스타일은 페이스 프레이밍이 되는 레이어 커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저희 모델을 함께 해주실 승현님은 사실 해안홀이에요. 이미 얼굴이 너무 예쁘신데, 자, 라이프 스타일. 이분의 직업은 무용을 전공하고 있고 무용과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공연을 항상 해야 되고 머리 길이가 유지돼야 돼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굉장히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뭔가 볼륨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가늘기 때문에 레이어가 어떠면 좋을까요, 여러분? 많이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날려 보일 것 같아서. 맞아요. 약간 그 이미지를 봤을 때 굉장히 여성스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좀 있는데요. 이 엣지가 살아있는 길이가 명확하게 돼 있으면은 뭔가 엘레강스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또 너무 무거우면 움직임이 없고 어떤 볼륨감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이에만 집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길이는 남기고 끝에 엣지가 있으면서도 얼굴 주변과 톱 부분에서만 레이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길이가 사실 제가 토요일 날 이 분을 만났어요. 승현님을 만났는데요. 승현님을 만났을 때 염색을 좀 했었어야 됐고, 그래서 염색은 그 아연체 프로아트 바이브의 티타늄 실버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머리를 봤을 때 길이는 살려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길이 설정은 따로 하지 않고요. 지금 있는 이분의 길이를 그대로 살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길이를 그대로 남겨두고 그리고 나서 레이어를 먼저 한 후에 라인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체로 라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으면 길이 설정을 하고서 레이어를 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분의 이 길이가 이분한테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 어울림을 굳이 해치고 싶지 않아서 저는 길이 설정을 따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자를 게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다듬는다 이러면은. 근데 다 잘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자르고 어디를 남길까 계산을 하고 하면은 아마도 굉장히 좀 뭔가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앞머리부터 커트해 볼 거예요. 앞머리부터 한다고요? 네, 앞머리부터 하겠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다 뒤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길이보다 더 중요한 페이스 프레이밍을 위해서 앞에서부터 한다라는 거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긴 머리에서 앞머리를 좀 변화를 많이 줄 때는 우선 앞머리부터 커트를 해요. 왜냐 아마 여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앞머리를 커트를 하면 고객은 와, 나 벌써 변했네. 근데 어색해? 뭐 아니야 괜찮아? 이런 자기 마음과 거울을 보면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변화를 먼저 주고 뒤에를 커트해서 오면 그 사이에 고객이 이미 적응을 좀 하죠. 그래도 중요한 건 모류가 너무 오랫동안 갈라져 있었으면 모류를 교정할 시간이라던가 그래서 뭐 교정을 해놓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살짝 모류 교정하도록 약 처리를 해놓고 뒤를 자른다거나 이제 시간을 좀 줄이면서 손질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오늘 예쁜 거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이 매일매일 그 스타일이 재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저도 그 말에 너무 네.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남자 고객들이 머리를 만졌을 때 손질하기 편하다라는 게 어떤 걸까에 대한 네. 답은 딱 그거잖아요. 재현성이잖아요. 내가 만져도 손쉽게 그 모양이 나와야 되는 것. 당연히 여자 머리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섹션 나눈다고 섹션 나눈다 제 말 안 들었어 진짜. 그러면 안 돼. 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섹션과 파팅이 제일 중요하다? 마스터피스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파팅 어느 위치에 하느냐에 따라 중요하기 때문에 저 지금 가이드 만들어야 돼서 좀 알겠습니다. 집중해야 되거든요. 네. 말 안 걸게요. 네, 뭐 한 번에 잘라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승현님 이 길이를 좀 많이 살려고 싶어 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에 잘라도 되지만 제가 좀 나눠서 자른다면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커트를 할 때 제일 앞머리부터 바로 자르게 되잖아요. 근데 뒤에 두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두상에서 굴곡이 있는 이 부분에서 이 안쪽을 먼저 자르고 길이를 정한 다음에 앞머리를 내가 끌어와서 자르게 되면 앞에 길이가 유지가 되면서도 가벼움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앞에를 정할 거예요. 그런데 앞에 길이가 뭐 그렇게 짧게 하고 싶다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보면 그대로 제가
제일 짧은데 지금 중간에 약간 가늘어진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퀘어로 커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앞에 있는 머리를, 그러니까 1번,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스퀘어로 커트를 해주고요. 이건 뭐 너무 평범해서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오늘의 키 테크닉인 리버스 레이어 테크닉을 해보려고 해요. 요즘은 리버스 레이어 테크닉 많이 알 것 같은데 혹시 나 리버스 레이어 테크닉을 이용하고 있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손? 오늘 잘 오셨네요. 왜냐면 이거 오늘 배우고 와서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쉽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팅을 하지 않아요라고 했잖아요. 포인팅 하지 않고도 모발 끝부분이 굉장히 소프트하게 처리가 되는 그런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아까 같은 테크닉. 그 사진 같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크닉이라서 리버스 레이어 굉장히 사순에 요즘 가장 대두되는 테크닉이에요. 사순에서 제일 많이 쓰는 현대적인 테크닉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저희는 제가 이제 앞머리를 잘랐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크게 탑 부분에서는 하나, 둘, 세 개 정도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량이 많다면 아마 이것보다 더 좁게 나눠야겠지만 좀 모발이 가느신 편이기 때문에 저는 세 개 정도로 나눌까 생각 중이고요. 자, 지금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제가 앞에 잘랐던 머리가 있었어요. 그 잘랐던 머리가 있으면 그대로 끌어온 다음에 가이드가 보이시죠? 가이드에 커넥팅을 해서 바로 탁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가? 너무 짧아져요. 네. 다른 분들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알았어, 저 대답 안 할게요. 선생님들이 대답을 해주셔야지. 제가 저한테 자꾸. 네. 그래서 그래서 대답 안 이렇게 하고. 길이에 딱 맞추게 되면 층이 많아질 텐데요. 이때 저희는 길이 연결하지 않고요. 손가락 하나에서 두 개 정도쯤 길게 새로운 가이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퀘어죠. 이 형태, 쉐입이. 제가 지금 스퀘어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를 잘랐고요. 그리고 바로 사이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할 텐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바디 포지션 때문에 살짝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첫 가이드만 잘 보시면 돼요. 반복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이 상태에서요. 아까 탑에서 잘랐던 가이드가 있었죠. 그 가이드를 가지고 그대로 안 보이네요. 보입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잘라줍니다. 자, 그러면 앞에가 짧아진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돌릴 거예요. 네. 의자가 잘 안 돌아가네요. 굉장히 가벼운 분인데. 조금만 올려도 될 것 같아. 네. 그냥 너무 걸려가지고. 네. 자, 그리고 이 옆에 부분 보시면 다시 이제 가이드를 가지고 그 가이드에 맞춰서 탑에 사이드 가이드 있었죠, 여기? 그 사이드에 맞춰서 그대로 잘라주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맞아요. 지금 그 네, 생각 맞아요. 들었어요. 아까 길이 살린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거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헤어라인이 선생님들 그러면 하고 싶지 않았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근데 생각들을 자, 하실 것 보세요. 같은데. 우리가 제가 대신 다 이야기 해줄게요. 네, 사이드뱅을 왜 선호하죠? 네? 사이드뱅을 왜 선호하죠? 얼굴 페이스 선을 라인 이쁘게 컷. 만들어주려고. 맞아요. 페이스 라인 컷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위에서 스퀘어를 잘랐고 다시 또 플랫하게 스퀘어를 잘랐는데요. 이제 떨어지게 되면 머리가 두상은 동그랗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어때요? 살짝 약간 라운드가 된 느낌이 있으시죠? 이렇게 세 개를 진행할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커트가 반이 끝납니다. 네, 그래서 하나만 더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여드리고 저희가 좀 자유롭게 좀 얘기하면서 해볼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재영 원장님이 질문할까봐 무서워서 제가 얼른 치고 들어갔어요. 아니, 지금 우리 준비된 질문은 사실 없어요. 그냥 막 질문할 거거든요.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약간 공격하는 타임이고 이제 이 다음 타임은 제가 머리 자르고 이제 원장님이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제 할 타임이거든요. 일부에서 재영 원장님 하는 걸 봐서 제가 이제 네. 자, 리버스 레이어 다시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은 첫 번째 아까 우리 제일 앞머리 말고요. 이제 두 번째 했던 머리 보시면 자, 그대로 가져오고 가이드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이 가이드 그대로 연결할까요? 아니요. 네. 하나, 둘. 근데 이거 꼭 하나, 둘만 해야 돼요? 아니에요. 만약에 아까 재영 원장님 지금 한 걱정 하시잖아요. 짧아질까봐. 그러면 이렇게 길이를 연장할 때 이 길이 연장을 손가락 하나, 두 개만큼 할까요? 아니면 더 할까요? 네, 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리버스 레이어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이 테크닉의 특징 안에서 굉장히 자율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앞에는 짧게 시작했는데 이 길이를 얼마나 연장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끝에 부분을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게 촉촉촉 이렇게 포인팅한 것 같은 커트가 되면서도 길이를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이 테크닉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사실 교육받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거 알기 전과 후가 달라진다. 진짜예요. 그래서 다음에 옆에 사이드로 또 넘어가 볼까요? 자, 보면 두 번째. 그래서 아까 커트했던 거 앞머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에서 내려온 가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드 보시면 머리가 벌써 마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이 부모 좀 적셔야 도와드릴까요? 되는데 원장님도 저 서브 해주셔야 돼요. 네, 가이드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앞에가 아니라 뭐에 맞춰요? 위에. 네, 탑에서 내려온 머리랑 맞추면 사이드도 리버스 레이어가 어때요? 되고 있죠? 너무 집중해서 말도 안 나오세요? 왜 말씀 안 하시지? 아니 근데 진짜 네. 너무 조용한 네, 거 같아요. 네. 너무 여기 이거 너무 재미가 여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왜냐하면 제일 좋은 건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재밌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좀 많이 반응해 주세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인턴 사원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릴게요. 제가 의자 돌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잘 보이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바디 포지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이쪽으로 가져가고요. 이때도 사이드 앞에 있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엔 지나갔는데요. 보이실까요? 네, 그쵸. 지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네, 탑에서 떨어진 머리에 맞춥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탑도 리버스 레이어, 사이드도 리버스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디까지 이렇게 진행할 거냐? 귀를 덮거나 귀 가까이까지. 이건 고객님과 상담을 해본 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사이드 머리가 좀 가볍게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걸 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보시면 아까 굉장히 앞에가 길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살롱에 있었으면 그냥 잘랐을 텐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요 한 가닥이 나왔는데 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을 좀 보시면요. 옆에를 좀 볼까요? 위에선 우리 스퀘어를 잘랐는데 라운드처럼 보이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그래서 스퀘어를 커트했지만 얼굴을 페이스 프레이밍 해주는 부드러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한 여기까지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면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난 조금 더 표시가 났으면 좋겠는데 더 진행. 그러면 이거는 너무 자율성. 단차가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지 네. 않으세요? 뭐 연결이 안 되면 약간 불안한 그런 마음 있잖아요. 불안함. 아니 그 다 있어요. 다들 공감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구나. 맞죠? 네. 맞다잖아요. 지금 되게 뿌듯해하세요. 왜냐면 내가 이 마음 안다, 막 이런 건데 사실 내가 익숙한 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맞지. 불안함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보면서 고객들한테도 새로운 재미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변해간다는 걸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맨날 똑같은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테크닉은 조금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도 해보면 돼요. 그런데 디스커넥션은 일부러 이유가 있는 거죠. 연결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 리버스 레이어는요. 아주 제가 넓은 빗살 쓰는 이유는 모량이 좀 많아져서 그래요. 앞에 것까지 계속 같이 잡고 있기 때문에 보이시죠? 다시 길게. 불안해 하시니까 제가 이번에 단차를 좀 크게 해볼게요. 네, 규칙이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요. 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아, 네, 이제 하셔도 돼요. 그냥 원장님 여러분 충분히 이거 생각하는- 리버스 레이어 보셨죠? 네. 아니 원장님이 생각하는 머리를 잘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다들 그런 마음 다 가지잖아요. 아, 머리를 잘하고 싶다? 뭐 고객한테 인정받고 고객이 많이 찾아오고 매출을 많이 하는 것도 맞아. 당연한 거지만 네. 그래서 디자이너로서 머리를 잘한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렵고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머리를 잘한다는 건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기술을 만족해서 내가 잘했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고객이 사람이겠죠. 어떤 우리가 모델을 하건 그다음에 뭐 사람 어떤 손님을 하건 간에 이 사람이 돌아가서도 굉장히 그 머리를 하는 공간에서 그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를 만났을 때 행복감 플러스 이 스타일이 두고두고 관리를 할 때에 나한테 어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 마치 옷이 잘 맞듯이 핏되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진짜 디자이너의 평가는 오늘 당장 거울 앞에서가 아니라 돌아가서 고객이 머리를 만지는 순간에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짜 만족을 주기 위한 것 사람에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집중한다는 거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띵킹 프로세스 그 다음에 고객의 이미지, 퍼스널리티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잘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한다는 건 결국 상대방을 만족시켜주고 행복을 주는 것.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좀 집요해요, 저분이. 아니 진짜 궁금해.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머리를 잘하려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그냥 10,000시간 연습하면 되지. 뭐 10,000,000시간의 아. 법칙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100개의 케이스를 머리 잘랐던 적도 있잖아요. 우리 맞아, 한때 맞아. 다 거의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물리적인 연습량이 늘어나면 잘하는 건가요? 혹은 사실 저희- 타고난 감각을 가진 사람도 저희 있잖아요. 살롱에서 막 300시간 연습하는 해가지고 잡지 나오신 부원장님 두 분이 계신데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왜냐면 대상포진 걸렸거든요. 그거 한 달 하고 나서.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그러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러면요. 지금 보신 거 여러분이 오늘 저희한테 느꼈던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그러면은 그것을 바로 해보는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보다는 질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뭔가 커트하고 또 뭘 하고 나서도 항상 너무 가까이서 그리고 그 테크닉만 너무 보잖아요. 안 보여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도 보고 그리고 또 좀 쉬면서 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머릿속으로 연구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연습할 때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하는 건 뭐냐면 아까처럼 머릿속으로 내가 뭘 할 건데 이 테크닉을 왜 쓰는 거고 이런 형태는 왜 구성을 한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한 번을 연습해도 질적인 연습을 하는 거. 그게 나 한 번 했다 끝 다음 달에 한 번 해야지 이건 안 되고요. 연속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양적인 것보다는 그냥 꾸준함, 질적인 것 플러스 그냥 꾸준함. 그래서 손이 굳기 전에 하도록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머리 이제 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네 벌써 이제 사이드가 다 끝났고요 앞머리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어떠세요? 아니, 이 괜찮아요. 정도쯤이면은요. 괜찮아요. 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이제 페이스 라인에서 뭔가 앞으로 닫아주기도 하고 얼굴 열어지기도 할 그런 이제 소재가 준비가 된 거고 이제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모량에 따라서는 얼마나 더 할지는 정해지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섹션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엄청 힘드실 거예요. 자, 계속 의자를 돌렸다 놨다 해서. 그래서 혹시 다 잘 보이시나요?
네, 엄청 열심히 찍어주고 계셔가지고. 자. 사실 모발 손상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연체 프로바이트 컬러 염색하고 나서도 제가 케어를 좀 많이 했는데 끝에 부분은 약간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의 직업의 특성상 머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섹션을 이렇게 하나 남겨놓고요. 이쪽에 커트를 안 하려고 이렇게 킵을 할 거예요.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격리해둔 걸 아이솔레이트라고 하거든요. 사수선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는 뭐만 하냐, 이거 하면 끝나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앞쪽에 길게 하나 있었고요, 뒤에 하나 있어요. 알파벳 T자 같죠? 그래서 이걸 T 섹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 섹션을 사용할 건데 똑같아요. 방법은 지금까지 했던 그 리버스 레이어 다 여기 센터에서만 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추정해보세요. 길이를 살리려고? 길이를 살리는데 다 해도 되는데 왜 여기만? 센터만? 선생님들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저한테만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볼륨감, 누가 텍스처. 말씀하셨어요? 와, 맞아요. 근데 볼륨감이라는 건 어떨 때 생기는 걸까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 맞는데 그러면 볼륨감이 생기는 그러면 테크닉은 뭐가 있나요? 레이어 테크닉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줄 텐데요. 이분이 모량이 가늘고 모발이 그리고 어땠다고 했죠 아까? 가늘고 모량이 많진 않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부 다 레이어를 주게 되면 원장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굉장히 층이 많아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옆으로 떨어지는 거는 모량을 좀 지켜주면서 엘레강스한 분위기를 남겨놓고 이 바깥의 표면에서 이 부분의 머리는 사방으로 좀 가게 되죠. 그래서 바깥쪽의 움직임만 주게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무게감을 제거함과 동시에 약간의 움직임이라는 건 볼륨이 생기겠죠. 그래서 볼륨을 줄 겁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뭔가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콘케이브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원래 제가 토요일날 구상하기로는 살짝 컨케이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무대에서 다시 보다 보니까 그냥 스퀘어로 연결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에도랑 다른 부분은 이거 하나예요. 이따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내가 이분한테 맞는 걸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장표에 있었는데 뭐라고 했죠? 어울리는. 네. 어울리는 거. 아무리 좋은 스타일을 예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랑 어울리지 않으면 멋져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울리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 이제 하셔도 돼요. 해도 돼요? 네, 허락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이런 섹션은 사실 저도 지금 처음 보는데 네. 이런 섹션은 어디서 배우시는 거예요? 뭐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의 정보처가 어디냐, 그쵸? 맞습니다. 어디서 배우는데? 네, 맞아요. 저 비달사순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 이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원장님이 이미 가이드? 너무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매년 새로운 걸 배우러 다니시는데 네. 그 배우러 다니는 이유가 있으세요? 왜 배우러 자꾸 다니시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오신 모든 분들 놀러 오셨나요? 네, 배우러 오셨죠. 여러분은 각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왜 여기 나는 여기 왜 오신 온 거지?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우리 팀이 앉아 있나? 일단 너무 좋게 봐주시는 네. 거 진심으로 감사한데 네. 아마도 이런 새로운 자극들이 나의 루즈해져 있는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얻어지는 하나의 팁들이 내가 매장에 돌아가서 고객들한테 아마 많은 솔루션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기대감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으신가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진짜 그냥 그 자체, 그 테크닉들, 새로운 것 계속해서 배우고 싶고요. 두 번째, 지난번에 배웠는데 내가 똑같은 걸 배워도 얼마나 이해력이 커졌는지, 내가 좀 성장을 했는지 체크받고 싶어서. 세 번째, 저 여러분 앞에서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강사를 하고 있는데, 강사의 입장으로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는 입장에서 돌아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이 강사는 어떤 티칭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정말 많거든요. 이제 그러면 굉장히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 교육 자체가 제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육을 좋아합니다. 제가 여기 테크닉 하나 했던 거 계속 우리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사실 크로체의 의미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했나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뒤에도 똑같이 진행할 건데 이제 보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하나, 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있네요. 계단이죠. 층층층층. 자, 그러면 이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떨어졌을 때도 계단처럼 보일까요? 그리고 뒤로 갔을 때도 그렇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마치 포인트 커트한 것 같은. 그래서 리버스 레이어는 다시 한번 이론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테크닉은 레이어 테크닉처럼 완전히 들어서 레이어 테크닉을 사용을 하는데 그대로 커넥팅 연결해서 자르면 너무 짧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이드 전 가이드보다 내가 자를 머리를 손가락 하나에서 두 개, 세 개 혹은 네 개, 다섯 개까지도 더 길게 연장을 해서 길이가 패널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패널마다 디스커넥션이 되겠죠. 그러면 올려서 다 봤을 때는 계단처럼 보였는데요. 만약에 감독님 잡아주실 수 있겠죠? 네. 제 눈을 보시고 안 하면 큰일 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커트한 느낌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마치 포인트 커트된 것처럼 보이나요? 네, 이런 끝부분의 결과, 텍스처라이징, 공기감. 그래서 리버스 레이어를 테크닉을 디스커넥션 테크닉의 일종인데 리버스 레이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디스커넥션 중에서도 모발 끝부분의 공기감과 텍스처라이징을 위해서가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디스커넥션에서도 이렇게 크게 블럭을 나누고 패널별로 하는 패널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양감의 변화라던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밸런스의 변화라던가 이런 큰 변화를 준다고 하면은 리버스 레이어는 모발 끝부분의 움직임, 자연스러운 텍스처라이징 그리고 뭔가 감싸지는 그런 그리고 사이사이의 공기감 이런 것들이 다 일타쌍피라고 하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한 가지로 여러 가지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하고 네. 따로 질감 처리는 하진 않으시는 네, 하지 편이세요? 않습니다. 그런데요, 전 진짜 하나도 안 한다는 아니고요. 그거는 모질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 모질이 동양인의 그 굉장히 두꺼운 그런 모발은요, 끝부분만 했는데도 모량의 양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안쪽에서 방향성과 모량의 양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슬라이싱을 먼저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하면 제가 포인팅 테크닉을 쓰겠지만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면 블런트 커트로만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끝에 부분은 뾰족뾰족한 것 같아도 내가 만들어 놓고 엣지를 무너지면서 하는 포인트 테크닉하고는 아주 약간 다르거든요. 어떤 게 다를 것 같으세요? 그 모든 스타일은 테크닉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커트 선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네.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엄청나게 가볍게 쳐도 전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커트 맞아요. 선만 무너지지 않으면. 네. 근데 그 무너지면서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는 네. 좀 지저분할 것 같아요. 손질하기 힘들 네. 것 같고 고객의 입장에서. 자라나도 예쁜 머리는 전체적으로 형태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자라도 곱게 자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포인트 테크닉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엣지가 있으면서도 뭔지 모르겠는데 가볍네라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그 디자인할 때 테크닉의 구성 자체도 결국은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답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여러분 오신 분들이
나 이게 마음에 드네 하면 적용해볼 수 있는 거고 음. 나는 원래 내가 했던 테크닉이 더 괜찮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이거 보면서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맨즈에서 진짜 좋아요. 아니요, 여자 머리 할 때요. 아, 저 여자 머리도 남자 하세요? 머리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미용사예요. 그래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니 맨즈만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실제적으로 최재 원장님 보고 나서 맨즈 손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총 틀어서 15분 안쪽에 있을까 말까 진짜로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맨즈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은 아주 특별한 문제점이 있으시고 문제점이 표현이 그런데 좀 머리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으셔서 뭔가 저를 만나는 게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다 하시는 고객님 아니면은 신규로 이제 만나는 고객은 전 포기했어요. 네,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도 여자 머리는 안 할게요. 그럼 여기서 남자 머리만 할게요. 네,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 자, 계속해서 오다 보면은 보니까 아랫머리 저는 사실 지금 섹셔닝 나눠놓은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밑에 이렇게 분리시켜 놨고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상태에서 거의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이제 끌어올리면 아마 이게 자를 게 없을 것 같긴 해요. 끝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라인만 정리할 거예요. 그래도 이상한 거 안 이상한 거는 이제 끝나고 나오셔서 다 만져보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세미나를 좀 크게 한 게 있었는데 끝난 다음에 어떤 이제 원장님이 막 그 대기실로 찾아오신 거예요. 갑자기 모델 머리를 막 갑자기 만지시더니 진짜 거의 쳐들어오다시피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 무대 올라오기 전에 수다 정리하고 온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다. 와, 그럴 수 있구나. 자, 지금 보시면요, 제가 옆에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끌어내리지 않고 최대한 밀착해서 제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천장에서 나를 잡아당기듯이.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그냥 안 잘라도 되겠지만 저는 이만큼은 자를게요.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레이어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났어요. 너무 싱겁게 끝났나요? 네. 리버스 레이어는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테크닉인데 다양한 어떤 결과들의 재미가 있는 게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부분 중간중간 하는 것도 있어요. 아까 길이 걱정하셨던 길이감 짧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짧죠. 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들이 머리 이러고 다니나요? 보통 여자들은 여기는 샥, 앞머리는 이렇기 때문에 나 길이 있다. 길은 있으면서 얼굴 주변에서 가벼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시작하는 그 가이드 길이를 만약에 좀 길게 했다면 어떨까요? 더 길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어떡하란 말이야. 고객이 깨끗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라인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 승현님이 모델 해주시는 승현님한테 맞춰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잠깐만 모델분 일어나 보실까요? 자, 일어나시고 발 조심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를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길이만 제가 한번 아웃라인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좀 가져온 다음에 모량이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아서 만약에 진짜 모량이 많았다면 저는 내부적으로 디스커넥션 하나 줬을 것 같아요. 순서 완전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는 마네킹에 하는 교육도 참 좋은데 사실 이렇게 라이브 모델을 하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보는 교육이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똑같은 모양으로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자른 것들이 인스타그램에 진짜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저 그거 보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나보다 너무 잘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교육한다고 말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뭔가 진짜 인기가 있는 테크닉, 스타일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항상 기본적인 것을 잘 생각하면서 조금 저는 길이만 약간 이쪽이 약간 길어요. 왼쪽이. 그것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발의 상황에 모델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화된 개인 맞춤의 디자인을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앉아주시겠어요? 네. 리허설을 했거든요. 근데 재영 원장님이 쉴 새 없이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당황스러운 게 왜 질문을 안 하지? 왜 질문을 안 하시죠? 지금 네네. 이제 네. 질문해도 돼요? 네. 네. 아니 너무 자. 이게 테크닉에 너무 집중해서 저도 들으면서 네.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듣고 머리가 보시기도 느껴지실 것 같은데 굉장히 얇고 건조하기 때문에 제가 본딩 크림하고 살짝 하고 그 다음에 실키 오일 두 개를 좀 믹스해서 위쪽은 아니고 아래쪽만 좀 발라줄 거고요. 무대 아래에서 머리를 조금 말리고 올게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영 원장님과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데 뭔가 드라이 소리 때문에 아까 동시에 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이 선생님, 저희 제이드의 조이 디자이너가 그냥 가볍게 말리기만 할 거예요. 뭐 굉장히 뭐 큰 스타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모발 끝쪽에만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저는 뭔가 드라이로 말리기 전에 제품을 많이 바르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열이 닿았을 때 손상이 좀 안 되고 그냥 가볍게 말렸는데 못해 머릿결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홈케어나 그다음에 살롱에서의 스타일링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반드시 머리를 말리기 전에 이렇게 좀 케어 제품을 발라줍니다. 자, 저희 승현님의 커튼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다시 들어오셨을 때 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무대 밖에서 머리를 조금만 말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원장님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미용을 해오면서 아마 슬럼프 같은 게 굉장히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슬럼프, 네. 시간이 많이 지났. 물론 저도 경력이 좀 많고 네. 뭐 나이가 차면서도 오는 그런 뭐 좀 의연해지고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넘기긴 하는데 네. 그런 슬럼프가 올 때 원장님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슬럼프는 제가 저희 이제 식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감기 같은 거다. 중병은 아닌데 뭔가 계속 놔두면 폐렴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슬럼프가 하루에도 12번씩 와요. 내가 이렇게 뮤리 멘탈은 그렇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긴 하지만 그 각자 예를 들면 제가 인턴이었을 때 슬럼프의 어떤 종류와 내용과 그다음에 지금 또 원장이자 또 교육하는 사람, 미용사로서의 또 슬럼프가 올 때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있어요. 뭔데요? 제가 그 인지심리학자 그 김경일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슬럼프가 오거나 굉장히 우울감에 빠질 때 해야 될 거는 어딘가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어딘가 들어가서 이렇게 우울해 하고 막 야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교육을 받으러 가래요. 왜냐하면 뭔가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배우러 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좋은 기운이 막 하나 가득이잖아요. 왜냐하면 내 휴무를 빼서 아니면 일을 하다가라도 이렇게 뭔가 배우겠다 이렇게 와서 모여 앉아 있는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울해도 네,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우울감이 올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슬럼프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자주 배워야 돼서. 1년에 한 번씩 슬럼프 와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육 받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건 크게. 그게 네, 올해는 지금 7월에 사스를 갔다 왔고 2주 동안 10월 달에 또 열흘 동안 가거든요. 그래서 뭐 슬럼프가 올해는 2번이 와서 가는 건 아니고요. 네, 그 기회가 좀 있어서 그래서 2번을 가게 됐고 사실 매해 한 번씩은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뭐 꼭 헤어스타일만 배우러 다니진 않아요. 요리도 중국 요리 자격증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요리도 배우러 다니고 그리고 뭐 꽃꽂이도 배운 적 있고 또 도자기도 배우고 피아노는 배우다 때려쳤고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배워요. 근데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원장님. 저는 슬럼프 극복 플러스 또 하나. 뭐예요? 뭘까요, 여러분? 저는 막 골프나 이런 거 좀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그 부상 입어가지고 테니스 같은 거 한쪽만 쓰는 거 못할까봐. 근데 그런 건 안 하지만 이렇게 앉아서 쪼물쪼물하는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운동 되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건 안 하지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일본의 헤어 디자이너인 남자 선생님이 남자분인데 30년 동안 꽃꽂이를 배우셨대요. 일본 그 이케바나라고 하는 꽃꽂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근데 30년이나 그걸 배운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꽃꽂이를 하려면 꽃과 꽃의 종류의 조화로움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밸런스, 균형 감각, 그 다음에 공간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꽂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일본 꽃꽂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다 보면 내가 헤어 디자이너로서도 밸런스가 좋은 디자이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배우셨대요. 그 말에 저는 정말 영감을 많이 받았고요. 원장님도 그런 거 배우시는 거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 건 저는 별로 관심 없고요. 아, 네. 저는 오로지 머리 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고. 아, 그래서 잘하시나 보다. 아니요, 잘하진 않고 이게 뭐 겸손이고 아니고 사실 제가 그 남자 커트에서 뭔가가 기준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꾸준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한 꾸준함. 그건 네. 것 같아요. 그냥 다들 뭐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거 배워서 뭐 하려고 해? 그거 해가지고 뭐 돈 된다고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남자 머리 돈이 안 된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맨즈 헤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서 사실 여기 미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잖아요. 저도 그냥 좋아서 한 거였고 그 결과로 그냥 그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슬럼프라고 제가 질문했는데 저도 슬럼프를 겪기도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 슬럼프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슬럼프를 겪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 존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심오하네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에 깨닫고 나서 나한테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잘할 수 있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그것만 파고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남자 커트를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좀 뭔가가 정리가 딱 된 것 같아. 남자 머리는 이거야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힘 같은 거는 그냥 미용에 대한 생각도 딱 정리가 됐고 그래서 딱 여기에 같이 이 시간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부럽네요. 왜냐하면 저는 여자 머리는 이거다라고 절대 정의 내릴 수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왜 나는 배워도 그렇게 아직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 겸손하려는 내가 게 뭔지 아니라 어떻게 돼, 그렇게 그래서 너무 말하면. 부러워요. 저런 자신감. 아니 근데 좀 그거 지금 있어요. 얻어오고 이게 싶어요. 이게 여자 커트는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시잖아요. 인스타그램만 봐도 너무 다양한 스타일의 다양한 테크닉으로 자기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만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경쟁을 해서 내가 이길 수 없겠다라고 그냥 포기했어. 그때는 이미 그러다 네. 보니까 남자 커트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네. 잘 됐다. 나 이걸 해야 되겠다. 역시.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그냥 내가 유독 좀 빛났던 것 같아요. 그냥 튀어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자 커트를 사실 우리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잖아. 남자 커트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배운 적 없고 그냥 여성 커트의 이론과 테크닉으로 그냥 남자라는 고객을 머리 잘랐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을 미용사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언어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게 또 그레디에이션, 레이어 뭐 이런 디렉션이나 이런 용어가 들어갔던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공감을 얻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좋아하면 그냥 미친 듯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워커홀릭인가요? 아니요. 이거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자꾸 이런 질문하면 너무 깊어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일이라고 일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게 재미가 아니라 없죠. 대부분 사실. 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일이라고 생각하면 사시는 것보다 이 머리 하는 게 너무 좋고 내가 해준 이 머리가 이 고객이 너무 만족하고 있는 모습 맞아요. 보면 내가 너무 행복하잖아. 그게 맞아요. 우리가 이 미용을 하는 일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는 직업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없어요. 생각을 사실 많이 맞아요. 들어요. 아마 맞아요.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박수를 같이 해야겠네요. 그러면 원장님 아니, 지금 네. 어느 정도 저는 이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요? 왜냐하면 이 아모스의 뮤즈잖아요. 그렇죠. 아모스 아윤체. 아모스 아이언체의 뮤즈잖아요. 네, 그러면 네. 거의 뭐 그 전에는 글로벌 브랜드에서도 네. 앰버서더로 활동하셨고 네. 글로벌로 교육도 많이 하시고 네. 했는데 이 다음의 목표, 이 다음의 꿈은 뭐예요?
왜 자꾸 한숨 마시세요? 아, 네, 좀 아마 어려워요. 선생님들도 인턴인 분들은 나는 훌륭한 디자이너, 진짜 멋진 디자이너, 머리 네, 잘하는 디자이너 맞아요, 꿈이 있을 맞아요. 거고 어떤 디자이너는 나는 강사해야지. 나는 진짜로 감각적인 디자이너가 돼야지. 나는 사업을 해서 경영을 잘하는 디자이너가 돼야지.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이미 원장님 그걸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지 아마 생각할 시간을 좀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제가 30년 넘게 미용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한 건 아니에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 이거 안 되는데. 네, 제가 30년 이상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약간 목표이자 꿈, 뭐 숙제 같은 거이기도 한데 제가 굉장히 좀 어렵게 배웠다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 처음부터 정말 사순 커트부터 딱 배우기 시작했거나 사순이 무조건 정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한 기본을 배우면서 시작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있을 때는 뭐 승진 시험이 드라이였으니까 그런 시대에 그냥 어떻게 보면 정확한 형태, 커트 이런 거 만드는 거를 모르는 상태로 디자이너가 되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는 상태에서 30이 훨씬 넘어서 처음으로 사순을 배우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나쁜 버릇을 고치면서 새로 나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시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고 다시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사순을 가도 이 강사한테 욕을 배웠는데 다 안 알려주거든요. 그럼 말도 잘안 원장님도 통하잖아요. 교육할 때 다 안 네네, 알려주세요? 네, 다 안 알려. 제가요? 저 지금 이게 고백을 한 건데 그동안 교육 받으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저한테 받으신 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다 알려줬다고 하면은 저 거짓말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아끼지 않고 어떤 질문이라도 제가 아는 것은 다 말씀드리고 만약에 자료가 부족하면 다시 찾아서라도 전해주고 그리고 좀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을 해요. 아까도 그 PPT 그렇게 하는 것도 별거 아니고 다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또 그게 워딩으로 정리된 거를 이렇게 보면서 또 생각을 두고두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작은 거지만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올려드렸던 거는 그 책의 내용의 아주 작은 부분인 거고 베이직 플러스 디스커넥션 같은 그런 좀 책을 만들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조금 뭐 한국 특히 동양인의 모질에 맞춰서 조금 살롱에서 제가 맨날 하는 테크닉 그 기본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게 1차 목표. 내년에는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조금 더 좋은 책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2차 목표. 3차 목표는 제 이미지 부분인 건데 너무 무겁나 지금? 네, 모델이 아직 안 말려서 안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3차 마지막 목표, 굳이 제일 큰 목표는 미용사로서 뭔가 되게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너무 좀 막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요. 너무 먼 이야기 그쵸,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순간순간이 모여서 사실은 그 낙숫물이 바다로 된다 뭐 진짜 꼰대 같은 얘긴데 사실 그런 하루하루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큰 내일이 되는 것처럼 저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뭐 책을 쓰는 것도 모이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뭔가 은퇴를 하는 은퇴라고 하니까 여기 너무 젊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만둔데 미용 이제 이렇게 하실까 봐 그러는데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네, 끝까지 미용할 건데요. 끝까지 하겠지만 조금 갑자기 손님이 없어져서 그만둔다거나 갑자기 아파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예쁘게 마무리를 짓는 미용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산다는 건 사실 올바른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만 바라보면 의지가 꺾이거든요. 그 다이어트 할 때 뭐라 그래요? 나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아유 거기서 그렇게 말하더니 아니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델분 머리가 말랐나요? 네. 기대됩니다. 머리요? 저도 제가 말린 게 아니어서 네. 불안하세요? 아니요. 의도대로 안 됐을까 봐. 아닙니다. 저희 오른팔 왼팔들이 그냥 말려만 주신 거죠. 스타일링을.
이거 말리기만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고데기 아니요.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가 아유 참. 자 그래서 여기서 말리고 싶었어요. 근데 드라이 소리가 시끄러. 여자분이 머리 신랑님 많이 걸리잖아요. 드라이 소리 때문에 이 대화를 충분히 여러분과 나누는 걸 보여줄 수가 없다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진짜 어디 가셨지? 말리기만 했겠죠? 말리기만 하셨나요? 네. 이거 짜고 치고 한 말일 수는 있지만 진짜 말리기만 한 거겠죠. 자. 이제 보시면은 저는 정말 질감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거울을 좀 볼까요? 저도 잘 안 보여가지고요. 여기 거울이 있어서 조금 보도 안 보이네요. 거울이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은.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볼까요? 아까 좀 굉장히 여기가 무거웠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네, 근데 굉장히 무거웠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공기감이 바깥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뒤를 좀 보시면 어떠냐면 이 뒤에서 레이어 했던 것들이 가볍게 층이 생기는데 아이솔레이트 했던 부분, 격리해서 하지 않았던 부분에 모발이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어때요? 이 무게감이 자연스럽게 살아있어서 너무 날리는 느낌이 들지 않죠. 그래서 레이어가 사실은 전격적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어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느낌. 그래서 외부적인 구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냥 비슷하게 보여요. 다 비슷하게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자르면 집에 가서 손질하는 것들,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질감 테크닉을 하게 되면 손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서 이렇게 좀 가늘고 손상이 있는 머리에는 특히나 질감 처리를 한다는 게 그 커트와 동시에 좀 자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블런트 커트를 하고 동양인의 모질에 블런트 커트만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디스커넥션을 좀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표현해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가 주머니에 다 넣는 습관이 있긴 한데 이 포인터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너 언제 가져가셨죠? 어. 언제 가져갔지? 자, 한번 이제 그 도해도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려 볼까요? 네, 스타일링은 도해도를 좀 보고 나서 좀 할게요. 그래서 좀 비슷한가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래 부분에 무거움이 좀 있는데 가벼운 사이드밴과 함께 전체적으로 위에 공기감이 좀 생겼어요. 참고로 저희는 라운드 브러쉬를 살롱에서 쓰지 않아요. 실제로 저한테 머리 자르러 오시는 미용인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오시면 아마 보실 거예요. 다 이게 플랫 브러쉬로만 드라이 한 거고요. 플랫 브러쉬로 다 베벨링하면 이런 느낌 정도는 나와요. 머리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해도를 조금 한번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첫 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했다고 하면 라인을 먼저 잘랐겠죠. 길이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길이를 설정을 했을 거고요. 저희는 오늘 길이가 지금 딱 좋았기 때문에 길이를 따로 설정하진 않고 앞머리부터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굉장히 굴러가고 있는 그 부분에 헤어라인 있는 부분에서는 뒤에서 먼저, 왜냐하면 너무 약한 데서 가이드를 설정하게 되면 머리가 되게 가늘잖아요. 그러면 너무 미미하죠. 가이드라는 것이. 가이드는 좀 똑똑하게 보여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쪽에서 먼저 1번으로 잘랐고 앞머리 뒤로 가져가서 잘랐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버스 레이어로 계단 길이를 가져갔고요. 3개. 그리고 뒤 사이드 보시면은 이제 플랫하게. 그래서 앞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스퀘어 형태로 뒤까지 리버스 레이어 계속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컨케이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가운데는 짧지만 양쪽으로 길어지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그 이유를 내가 합당하게 할 수 있다 싶을 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T섹션 다시 또 기억을 한번 해보면 T섹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사용하냐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어떤 무게감을 좀 제거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볼륨을, 가벼워야 볼륨이 생기잖아요. 너무 과한 볼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륨을 좀 살리고 무게감도 제거하고 싶어서 T섹션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 테크닉을 보면은 라인과 레이어, 그리고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스퀘어 형태를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리버스 레이어라는 어떤 디스커넥션의 한 종류가 되겠죠. 리버스 레이어 사용을 했고, 그리고 T 섹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섹션 자체는 다 호리존탈 섹션을 사용했죠. 여기 버티컬 썼네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고객에 따라서 저는 좀 많이 바꾸는 편이지 어떤 스타일대로 그대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유튜브를 저도 하잖아요. 한다는 말 표현하기 좀 민망하긴 하네요. 1년에 하나 올리나? 그래도 구독자가 재영 원장님보다 많은 것 같아요. 아 지금 네. 싸우자는 거죠? 네네네. 대결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래서. 근데 어떤 고객님들은 그 유튜브를 보고 오셔가지고 분명히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잘랐는데 다르게 자르네요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너무 무섭지 않아요? 10번씩 보고 온 다음에 어떻게 자르는지 순서를 외워왔어요. 아니 고객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유튜브랑 똑같이 자르네요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진짜요? 어. 저는 왜 이야기를 했지? 그래요? 아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은 생각하기에 네. 저거는 영상이니까 뭐 보여주려고 저렇게 자른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을 건데 음. 그대로 자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네. 약간 의아해하셨어요. 근데 저는 똑같이 자를 때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다 틀려가지고 그래서 좀 다르게 자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르네요. 근데 모양은 똑같이 나왔어요. 자기가 원한 대로 나왔어요라는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는 뭐냐, 어떤 테크니컬 쉐입을 반복적으로 사람하고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한테 하는 말이죠 지금. 아닙니다. 저는 모든 섹션이 다 똑같이 다 자르거든요. 저 이거 너무 사적인 얘기인데 하나 해도 되나요? 네. 제가 지금은 그 매출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흔히 고객한테 인기가 있고 매출이 있는 디자이너가 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요즘은 매출이 많으면 능력이 좋은 디자이너고 머리를 잘하는 디자이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제가 20대 때 그 제이라는 유명한 브랜드의 5번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하이 퍼포머였어요. 그래서 거의 파마가 38,000원, 커트가 12,000원일 때 흔히 말하는 매출을 2천만 원 가까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매장에 저만 메인 인턴이 3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잘난 척을 했을까요? 네. 왜냐면 아까 근데 잘 보세요. 앞뒤가 안 맞죠? 전 사수는 30이 넘어서 접했다고 했는데 20대 그런 거 하나도 못했어도 손님이 진짜 많았고 다른 사람보다 매출도 2배에서 3배 이상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시기 질투,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식당을 이렇게 열고 들어갔는데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을. 근데 무슨 욕을 하고 있었냐면 아니 맨날 똑같이 자르는데 손님이 많아 이상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그런 말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깡밖에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들어가면서 일부러 들어가면서 다 틀리게 생긴 사람을 똑같이 자르는 것도 능력이야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진짜 재수가 없었겠죠. 그랬는데 그때는 저한테는 좀 돈이 필요했던 시기였고 지금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 가치 기준이 달라졌다는 소리예요. 가치 기준이 뭔가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게 지금은 더 커졌고요. 그리고 또 제이드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쪽이 더 많았다면 그때는 나 한 사람만 건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디자이너로서 그래서 그때는 뭔가 능력 있고 그다음에 매출 많이 하고 그래서 막 그 점장님한테 오기 부리면서 일요일날 쉬게 해달라고 떼쓰고 이랬던 문제의 직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과정 다 그런 과정들 다 한 번씩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한때 너무 맞아요. 자신감이 넘치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갔었던 네. 적이 다 있거든요. 네. 근데 뭐가 있다고요? 막 나갔던 적이 많다고요, 저도. 아. 근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남 배려 못 해주고. 네. 근데 그때는 내가 너무 잘하니까 네.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잘하니까 그게 다 용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절대 모르잖아. 이것 봐 죄송해요. 뭐 저 조용히 말하지 해, 말라는 약간 소리죠 이건 지금. 알았어, 빨리 머리 말리세요. 아니 이거 뿌리만 하면 다시 우리 아주 3탄에서 우리 한번 싸워요 진짜. 3탄에서. 이래서 제가 안에서 말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조용히 해, 이렇게 돼가지고. 가볍게 한 번만 뿌리를 좀 만졌고요. 이 상태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요즘 좀 힙하게 스타일링 할 수 있는 제품 폴리시 오일을 많이 말고 아주 살짝만 발라서
아윤체 제품을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아무스랑 아유체 뮤즈니까. 엠버서더라고 하는 사람은 저의 철학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제품을 정말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야지 엠버서더 하는 거지. 내 그거에 따라서 좀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오늘 이 브랜드하고 다음에 저 브랜드 하는 거는 너무 이거 위험한 말인가? 개인적인 철학으로 맞지 않아서 제가 전에 있었던 곳에서 7년 정도 길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모스로 옮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한국 브랜드에서 한국 디자이너가 잘하고 싶다. 그 다음에 나이가 있으니까요. 정말 그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품이 정말 좋아졌구나. 아, 너무 좋다. 오히려 한국인의 모발과 두피에 집중했다. 이런 느낌도 가졌고요. 그리고 또 젊은 미용인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제가 아티산이랑 엄청 좋게 지내거든요. 그 막 젊은 기운을 받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장이 열릴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잘 알아야죠. 잘 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윤체 제품이랑 다 쓰시니까 오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모스 너무 장사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 진짜 무섭다. 너무 이런 너무- 거는 사실 저희 리허설에서 하지도 않았던 말인데 지금 막 저희는 약간 아니, 리허설 뭔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없어요. 그냥 그때 순간순간의 그 분위기를 보고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 본 적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근데 아이 컨택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진짜 한 명 한 명 눈빛을 보면서 대화를 하다 맞아요. 보면 저 그 다 순간에 마주치고 싶은데 답답해요. 그 순간의 감정들 눈빛으로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눈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반갑습니다. 눈이 보인다고요? 한 분 한 분? 아니 여기 너무 이렇게, 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저 위에도 다 그렇고 너무 좋네요. 네, 마음은 저도 한 분 한 분 다 보고 있어요. 진짜 너무 궁금해요. 어떤 눈빛으로 봐주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들어주시는지. 제가 다른 데서 봤을 때 영감받고 너무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경험할 때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간 동안에 뭔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됐을지 일부에서 이렇게 좀 걱정이 되지만 한번 일어나서 보실까요? 제가 제품은 폴리시 오일하고 스프레이 살짝 뿌렸고요. 실제로 진짜 본 게 다예요. 아이언하지 않았고 그냥 플랫 브러쉬로 말린 상태에서 네, 끝났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네. 살롱에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테크닉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살롱에서 정말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사용하시고 정말 바로 하기 어렵다. 이 안쪽에 아마 내부적인 구조로 얼굴 감싸는 거 다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살롱에서 바로 사용을 해보시고 어렵다 하면 양심상 가발에 연습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